서울의 추운 겨울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리에서 지은은 레스토랑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16살쯤 된 그 소녀, 소미는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었고 지은의 눈에 그녀의 빈속이 드러나는 듯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안으로 들여 밥을 주었고 그날 밤 소민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지은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져왔다. 지은은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삶은 외로웠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어머니는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집안의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하며 등을 돌렸고 아버지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 후 지은은 서울로 올라와 홀로 서야 했다. 요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밤이 되면 가슴속에 쌓인 고독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소민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소민은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부모님은 그녀가 학교 친구와 가까워진 걸 의심하며 여자끼리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건 정상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소민은 아직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에 상처받아 가출했다. 거리에서 며칠을 헤매다 지은의 레스토랑 앞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지은은 소민에게 따뜻한 스튜를 주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왜 여기서 이렇게? 소민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풀렸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이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소민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한 후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에 짓눌렸던 기억. 소민을 보면서 지은은 도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해보자. 이 지은은 레스토랑 뒤편 작은 방을 내주었다. 다음 날 지은은 소민을 데리고 사회복지센터에 갔다. 하지만 소민은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부모님이 이해 안 해줄 거예요 라고 울었다. 지은은 고민 끝에 소민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임시로만. 내가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지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소민은 학교에 복귀했고 지은은 그녀의 식사를 챙기며 공부도 도왔다. 소민은 지은을 언니라고 불렀고 지은은 그 호칭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싹텄다. 소민을 보는 눈길이 점점 달라졌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이 지은을 흔들었다. 이건 안 돼. 그녀는 아직 아이야. 이지은은 스스로를 탓하며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러나 소민도 지은에게 의지하며 때때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다. 그 접촉은 지은에게 전율을 주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살라고 설교했다. 지은은 엄마, 저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로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죄야 라고 잘라 말했다. 이 압력은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소민과의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소민의 부모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우리 애 데려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들은 지은의 성 정체성을 이미 알아챘고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 지은은 소민이 행복해요. 강제로 데려가면 어떡해요? 라고 맞섰다. 결국 소민의 부모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 사건은 소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소민은 지은에게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될까봐 무서워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게 왜 무서워?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소민은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학교 친구들은 소문이 돌자 그녀를 따돌렸다. 너 레즈비언이야? 라는 질문에 소민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엔 혼란이 쌓였다. 지은은 소민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녀는 소민에게 책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처음엔 부정했어. 하지만 받아들이니 자유로워졌어. 시간이 흘러 소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은은 그녀의 대학 진학을 도왔다. 소민은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고 지은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 이제 소민은 19살, 지은은 38살.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소민은 지은을 단순한 언니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느꼈다. 어느 밤, 소민은 지은에게 전니, 나 언니를 좋아해. 그 이상으로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도 소민을 사랑했지만 나이 차이와 사회적 압력을 생각해 망설였다. 소민아, 이건. 복잡해 하지만 소민의 눈물에 지은은 결국 포옹으로 답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민의 대학 친구들이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너 집에 사는 그 언니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었고 소민은 부정했지만 불안해졌다. 지은도 레스토랑 동료들에게 시달렸다. 너 요즘 젊은 애랑 사는 거 소문났어. 조심해. 사회의 정의는 그들을 옥죄었다. 지은은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까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를 예상하며 포기했다. 소민은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너 그런 식이면 우리 자식 아니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런 압력 속에서 지은과 소민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소민은 우리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지은은 포기하지 마, 싸워보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커졌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정상적인 삶을 꿈꿨다. 결혼, 아이, 사회적 인정. 그 모든 게 레즈비언으로서 불가능해 보였다. 지은은 소민의 변화를 느꼈다. 너 후회해? 소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소민의 대학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이 민준이었다. 민준은 같은 과 선배로 친절하고 매력적이었다. 소민은 처음엔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민준의 관심에 점점 흔들렸다. 소민아, 너 정말 예뻐. 나랑 데이트할래? 민준의 고백에 소민은 당황했다. 지은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민준과 만났다. 그 만남은 소민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남자와의 데이트는 사회적으로 정상이었고 그 안에서 소민은 자유를 느꼈다. 지은은 소민의 변화를 눈치챘다. 늦은 귀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 요즘 바빠. 지은의 질문에 소민은 학교 과제 때문에 라고 거짓말했다. 지은의 마음속엔 의심이 싹 텄다. 그녀는 소민을 사랑했지만 강요할 수 없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 말은 지은 자신을 속이는 거였다. 밤마다 지은은 불면에 시달렸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나 때문에 소민이 고통받는 건 아닐까? 라는 자책이 들었다. 소민의 배신은 점점 깊어졌다. 민준과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그녀는 지은과의 시간을 피했다. 어느 날 소민은 민준과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소민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지은 언니에게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민준은 우리 사귈까? 라고 물었고 소민은 망설이다 금리라고 답했다. 이제 소민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지은에게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민준과는 공개적으로 데이트했다. 지은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다. 레스토랑 동료가 소민과 민준을 본 걸 알려주었다. 지은아, 내 집에 사는 애, 남자랑 손잡고 다니던데. 지은은 충격받아 소민에게 따졌다. 소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소민은 울면서 고백했다. 미안해, 언니. 나 혼란스러워. 사회가, 가족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내가 내게 해준 게 뭐였어?
소민은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지은은 소민을 쫓아냈다.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소민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 언니, 제발. 하지만 지은은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한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그런 생활을 하니 당연한 결과야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소민을 도운 게 잘못이었을까? 나 때문에 그녀가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소민은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과 화해했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게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기뻐하며 민준을 환영했다. 소민은 대학을 졸업한 후 민준의 회사에 취직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지은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밤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는 지금 뭐 할까? 소민은 지은의 소식을 듣기 위해 레스토랑에 가봤지만 지은은 이미 떠난 후였다. 수년이 흘렀다. 소민은 25살이 되었고 민준과 결혼을 준비했다. 호화로운 결혼식, 부모님의 축복, 사회적 인정.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엔 공허가 있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이 없었다. 그녀는 지은과의 시간을 그리워했다. 그 사랑은 진짜였다. 소민은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며 지은을 찾았다. 오랜 수소문 끝에 지은의 주소를 알아냈다. 초대장에 적힌 메시지, 언니, 와줘. 모든 걸 설명할게. 지은은 초대장을 받고 혼란스러웠다. 이제 43살이 된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소민의 이름은 여전히 아팠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결혼식에 가기로 했다. 마무리를 지어야 해. 결혼식 당일 호화로운 호텔에서 소민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지은을 보자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축하해. 행복하니? 소민은 지은을 옆방으로 데려갔다. 언니, 미안해. 그때 나 겁쟁이였어. 소민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과의 결혼은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은을 사랑했다. 나 레즈비언이야. 그걸 부정하려 했지만 모태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결혼해? 왜 날 초대했어? 소민은 울면서 말했다.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려고.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그 순간 소민의 부모님이 들어왔다. 소민아, 무슨 일이야? 소민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 민준 씨랑 결혼 못해. 부모님은 충격받아 소리쳤다. 뭐라고? 내가 미쳤어. 민준도 달려와. 소민,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소민은 미안해. 이건 내 인생이야. 결혼식은 파탄났다.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부모님은 소민을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지은은 소민을 안으며 괜찮아.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 결혼식 파탄 후 소민은 모든 걸 잃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민준은 배신감에 소송까지 걸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소문 때문에 라는 이유였다. 소민은 지은의 카페로 돌아왔다. 언니, 나 아이 갈 데가 없어. 지은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살아.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소민의 배신을 용서했지만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재회는 달콤 쌉싸름했다. 소민은 지은에게 모든 걸 바쳤다. 카페 일을 도우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 애썼다. 지은은 소민의 노력을 보며 마음이 풀렸다. 너도 힘들었구나. 밤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민은 사회가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라고 물었고, 지은은 변화는 천천히 오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이웃들은 그들의 관계를 수군거렸고, 카페 손님들은 줄어들었다. 지은의 가족도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다. 지은아, 또 이런 짓을 해. 저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지은은 엄마, 이게 내 인생이에요. 소민을 사랑해요. 라고 맞섰다. 어머니는 소민을 노려보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고개를 숙였지만 지은은 어머니를 쫓아냈다. 엄마가 이해 안 하면 갈래요. 그 사건 후 지은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위안을 얻었다. 소민도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블로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기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썼다. 처음엔 비난 댓글이 쏟아졌지만 지지자들도 생겼다. 너 덕분에 용기 냈어 라는 메시지가 소민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 활동은 위험을 가져왔다. 익명의 협박 전화, 온라인 괴롭힘. 소민은 두려워했지만 지은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어느 날 소민의 부모님이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건강히 살아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침묵으로 대답했다. 소민은 고마워요, 아빠라고 울었다. 이 작은 화해는 소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은도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나를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변화의 조짐이었다.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카페가 적자에 빠졌다. 사회적 보이콧 때문이었다. 레즈비언 가게는 안 가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소민이 새로운 메뉴 개발하자. 우리만의 스토리를 넣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LGBT 테마의 요리를 만들었다. 무지개 샐러드처럼 상징적인 메뉴. 처음엔 손님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지자들이 모였다. 카페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소민의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TV 토크쇼에 출연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며 사회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고 소민은 위협을 받았다. 지은은 걱정하며 그만둬. 위험해 라고 말했다. 소민은 언니,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해라고 맞섰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소민의 안전을 우선했지만 소민은 변화를 원했다. 결국 소민은 대형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지은과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어린 시절 노숙자였던 나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녀를 사랑해요. 이 보도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지은의 카페는 갑자기 유명해졌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온라인에서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소민은 지은의 고통을 알았다. 미안해,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은 잔이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소민은 병상에서 지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언니, 나 없이 살지 마. 이 사건은 소민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개인적인 행복이 사회적 투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지은의 입원 후 소민은 활동을 줄였다. 그녀는 카페 운영에 집중하며 지은을 돌보았다.
지은은 퇴원 후 고마워, 소민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그들은 미래를 걱정했다. 우리가 늙으면 누가 돌봐줄까? 소민의 질문에 지은은 서로가 있잖아 라고 답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부드러운 태도였다. 지은아, 내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왔어. 어머니는 소민을 보며 너도 고생 많았구나 라고 말했다. 소민은 놀랐지만 감사해요 라고 인사했다. 어머니는 자직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이라고 중얼거렸다. 이 변화는 지은에게 눈물을 가져왔다. 엄마, 고마워요. 가족의 화해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소민의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가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지라고 주문했다.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었다. 아빠,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어서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아직 멀었지만 아버지의 노력으로 가족 모임이 생겼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비마른 소민을 울렸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지은의 과거 동료가 나타나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소녀를 유혹했다는 거짓말. 이 루머는 온라인에서 퍼졌고 카페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이런 짓을 해? 동료는 내가 성공하는 게 싫어라고 대답했다. 소민은 지은을 지키기 위해 블로그에 반박 글을 썼다. 우리는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지지자들이 모여 루머를 잠재웠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배신과 반대의 대가는 컸지만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카페를 확장했다. 소민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이 책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라는 독자 편지가 왔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소민은 지은에게 프로포즈했다. 언니,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법적으론 안 되지만 우리만의 결혼식 해요. 지은은 감동받아 등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였다. 소민의 아버지도 왔다. 축하해. 이 순간은 그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이 더 필요해. 파티 후, 소민은 지은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지은은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거야? 후회 안 해.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떠올렸다. 그때 선택이 달랐으면 과거의 후회가 스쳤다. 지은은 소민의 표정을 읽고 너 아직 민준 생각해? 라고 물었다. 소민은 부정했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 작은 갈등은 커졌다. 소민이 민준과 우연히 만난 후 지은은 질투했다. 너 아직 그를 사랑해. 소민은 아니야. 그냥 옛 추억일 뿐이라고 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내가 날 다시 배신할까 봐 무서워. 이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소민은 언니, 나 믿어줘 라고 울었고 지은은 미안해. 나도 불안해 라고 사과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소민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은도 함께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시위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보수단체의 반대가 심했지만 젊은 세대의 지지가 컸다. 이 투쟁은 그들에게 목적을 주었다. 수년의 투쟁 끝에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소민과 지은은 첫 번째로 결혼식을 올렸다. 미디어는 그들을 집중 조명했다. 사랑의 승리라는 헤드라인.
부모님들도 참석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미안해, 지은아. 이제 이해할게 라고 말했다. 소민의 부모님도 축복했다. 이 순간은 그들의 모든 고통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있었다. 지은은 나이 들어 건강이 약해졌다. 소민은 그녀를 돌보며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약속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소민은 책 속에서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며 우리는 성장한다고 썼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LGBT 청소년들이 카페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지은과 소민은 그들을 도우며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게 했다. 포기하지 마, 사랑은 강해.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다. 소민은 가끔 정상적인 삶을 상상했다. 아이를 낳고 사회적 안정을 누리는 사무하지만 지은과의 사랑이 더 소중했다. 지은도 가족의 완전한 수용을 포기한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소민의 초기 배신은 용서받을 만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영원한 잘못이었을까?